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무려 5% 하락을 해서 2300대까지 떨어졌는데, 지난 이틀 동안 목금 미국 S&P 500 지수가 무려 12% 하락을 했어요. 2022년에 주식 채권이 동시 폭락했던 사태가 연상이 되는데, 오히려 그 하락 속도는 더 빨라서 저도 개인적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의 도화선이 됐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것은 아니고, 1987년에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의 전면 광고를 트럼프가 자기 돈을 내면서 본인의 그 미국민에 대한 의사를 표시했는데, 지금 트럼프의 정책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히스토리고,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이론적인 배경은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를 한 40세 정도밖에 안 됐어요. 되게 젊은 경제학자인 스티브 마이런이 지금 이제 백악관의 뭐 이제 수석 이코노미스트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의 이론을 들어보면 우리가 좀 더 트럼프의 그 전개 전략, 그 배경을, 본인이 이제 왜 이런 관세 정책을 하는지 잘 트럼프는 설명을 안 하니까 스티브 마이런의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실제 시장은 이제 트럼프한테 경고를 하죠. 가장 파워풀한 경고는 주가의 폭락인데, 그것을 통해서 시장은 그 트럼프한테 너무 잘못된 정책을 가파르게 예측 불허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난 이틀 동안 미국의 시총이 6조 6천억 달러가 증발이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좀 감이 떨어지실 거예요. 너무 숫자가 커서.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시총이 한 400조 원 되는 회사가 25개가 갑자기 없어졌다는 정도로 엄청난 충격이었고, S&P 500 지수는 17% 하락, 나스닥은 23% 하락을 해서, 나스닥은 이제 베어마켓에 들어섰고, 개별 종목들은 뭐 애플 28%, 엔비디아 39%, 테슬라 51%가 이제 고점 대비 하락을 했고, 국내 주가는 뭐 워낙 오른 게 없으니까 코스피는 한 15% 정도 빠졌고, 삼성전자는 물론 그거보다 더 많이 한 37% 작년 여름 이후로 빠졌습니다.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이 유가가 고점 대비 한 30% 하락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시그널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지금 이제 월가는 그런 것 같아요. 주가가 폭락해서 전문가들이 이르면 좀 그 바겐 기회가 왔다,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주가 평가를 할 때 주가, 프라이스를 earnings, 기업이익으로 나누는데 분모를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감익을 얼마만큼 할지, 5%인지 10%인지 20%인지 아니면 오히려 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 그러니까 분모를 모르니까 주가 밸류에이션이 되지 않고, 우리 뭐 지금 거의 500조 원 가까운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워런 버핏의 그 해안이 오히려 부러운 상황인데, 가장 큰 것은 관세로 인한 직접적인 충격, 그러니까 관세 예치해야 되고, 기업이 수요가 감소하니까 타격을 입고, 인플레이션이 야기가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충격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효과,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함으로써 부의 효과가 있어서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이 투자 활동,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불확실성이 이제 얘기가 되는데, 월가들, 전문가들의 솔직한 의견은 이런 것 같아요. We are all just guessing at this point. 그러니까 아무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다 그냥 막연하게 추측을 하고 있다. 그래서 JP 모간은 미국 및 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을 전에 40%에서 60%로 올렸고, 올해 마이너스 미국 성장한다고 예상을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미국 전략가는
S&P 그 이익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경기 침체는 마크로 이슈고 이거는 마이크로 이슈인데 기업 이익이 적게는 5%, 많게는 32%까지 감익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관세의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러니까 진짜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가장 대가 중에 하나인 옥트리 캐피털 창업자 하워드 마크스도 나의 가정이 맞는 데는 보장이 전혀 없어서,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가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주가가 이 수준에서 저평가돼 있다, 더 하락을 한다,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나의 생각인데 그것에 맞을 가능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률이 너무 낮아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되게 불확실성이 높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이 초강력 관세는 이미 1987년에 다 그 사람의 머리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한국으로 치면 조중동 같은데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서 전면 광고를 냈어요. 그래서 미국 국민에게 보내는 트럼프의 공개 서한, 이런 제목으로 미국의 외교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고, 일본같이 돈이 많은 나라한테 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느냐, 군사 지원을 해주느냐, 이제 이런 것은 즉시 중단돼야 되고, 미국은 지금 전 세계 우리 우방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중동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중동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군이 투입이 돼서 인력이 희생이 되고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되는데, 실제 사우디아라비아는 고마워하지도 않고 가장 큰 수혜는 일본이 입는다. 왜냐하면 저유가로 중동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게 일본이니까. 근데 미국은 실제 산유국이니까 중동으로부터 수입을 많이 안 합니다. 우리는 실제 득은 없고 수천억 달러를 투입을 해서 그것의 효과는 일본이 보고 일본은 부자 나라가 되고 엄청난 흑자를 시현한다. 그래서 일본은 오히려 우리를 이용을 한다. 이제 되게 아직도 트럼프 머리엔 이게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엔화가 그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이 됐죠. 플라자 합의 이후로.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가 돼서 일본 수출이 어려워서 미국의 불만을 토로하지만 미국은 이러한 부자 나라, 이러한 wealthy nation을 텍스를 매겨야 된다, 세금을 매겨야 되는 거, 결국 관세를 때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미국인에 대한 세금은 줄이고 이런 부자 나라에 대해서 관세를 통해서 우리는 미국의 이러한 여러 가지 불균형,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해결하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생각을 갖고, 이게 이제 1987년이니까 거의 40년 전, 트럼프가 40대 초반인데, 나의 이러한 생각을 이론으로 증명해주고 학문적으로 뒷받침해줄 사람을 찾았는데,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은 스티브 마이렌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 히스토리는 잘 알려있지는 않지만, 스티브 마이렌은 유대인이고 한 4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허슨 베이라는 미국의 아주 유수의 헤지펀드에서 전략가로 일을 했습니다. 오래 일은 안 했어요. 여기 허슨 베이는 아주 한 330조 원을 운영하는 아주 뛰어난 헤지펀드고, 미국에서 아주 성과가 높아서 이제 한국에 진출하려고 저한테도 그때 한 10년 전쯤 의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여기도 운영하는 데인데, 여기서 작년 11월에 이런 논문을 썼어요. 글로벌 무역 시스템 개편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 그래서 여기 이제 간단히 표지가, 사진을 제가 캡처를 했는데, 이때 이제 11월에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티브 마이런은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이 됐습니다. 원래 이게 거물들이 하는 자리인데 40 정도 된 상당히 그 아주 경력이 좀 짧은 그 경제학 박사, 이코노미스트가 한다는 건 그만큼 트럼프가 또 사람을 찾기도 어려웠다는 얘기도 되는데, 스티브 마이런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그 가장 큰 형으로서 맏형 노술을 하고 주변 국가도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기축 통화를 이제 달러가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금융산업은 여러 가지 장점이 많지만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되고, 달러가 강세임으로써 경상수지 적자가 되고, 미국은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누적적인 그런 적자 때문에 시달린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달러 약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구조적인 달러 약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동맹국들의 반발이 있을 텐데 그걸 무마하고 이걸 수용하기 위해서는 협상의 도구로 군사 지원과 관세를 동시에 구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 뭐 트럼프가 대한민국에도 그렇지만 대만, 일본, EU의 군사 지출을 늘려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결국 이러한 그 협박성 내지 강한 그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고 실제 이것에 대한 그 이론은 마이런 박사가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마이런 박사의 공통점이 되게 많아요. 그 공통점 뭐냐면 우리는 강자이기 때문에 약자를 철저히 이용하고 레버리지하고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좀 뭐 나쁘다고도 보일 수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 미국이. 근데 트럼프는 부동산에 협상을 할 때 제로 게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강자이면 약자의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자기의 이득으로 취하는 아주 강한 전략을 항상 구사했었고 지금 보면 이제 트럼프의 외교 이런 통상 정책도 그렇죠. 그다음에 마이런 박사는 애플 제품을 예를 들면서 미국의 소비자들은 중국에서 만든 애플이 아니어도 다른 선택지가 많다. 애플 외에 다른 제품도 있고 베트남 이나 인도에서도 만들 수 있다. 근데 실제 팀쿡 입장에서는 이건 현실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급망을 갑자기 어떻게 바꿉니까?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애플의 아이폰을 좋아하는데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중국 공장들은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공장 라인을 깔았기 때문에 미국행 말고는 다른 대안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압박을 하면 중국은 우리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경제학자의 주장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관세의 부작용이 너무 크니까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트럼프의 세금 인하 약속, 그 다음에 규제 완화를 통하면 경기가 다시 살아나서 관세의 부작용을 흡수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차가 있다는 그런 점은 인정을 하고 당분간은 시장의 변동성은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너무 트럼프가 경험이 부족한 좀 나이브한 경제학자를 찾아서 그 자리에 앉힌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시장이 트럼프한테 워닝 시그널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You are fired라고 하면서 원래 트럼프가 잘 쓰는 말입니다. 해고를 시킬 것 같대요. 일단은 우리가 시장 관점에서 보면 지난주 목요일이 헤지펀드 역사상 가장 수익률이 안 좋은 하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롱숏 펀드가 평균 2.6% 손해를 봤다고. 근데 헤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 정도 손해가 났다면 큰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은 헤지펀드한테 대차 및 레버리지를 해주는 프라임 브로커지 증권회사들이 엄청나게 마진 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을 추가로 넣거나 아니면 주식을 받아서 맞추거나 이제 그러는 상황.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동안 주가는 변동성을 많이 보이고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을 할 것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인내를 갖고 기다려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제 생각에는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 같아요. 많은 국가들이 결국은 미국의 국방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협상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미 베트남과 캄보디아 각각 46%, 49%의 상호관세를 때 여긴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당서기가 트럼프한테 금요일 날 전화를 해서 우리가 협상할 용의가 있고 세금을 관세를 우리 베트남이 미국 제품에 대해서 제로로 낮추겠다 그런 얘기를 했죠. 다음에는 일본이 미국인한테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일본 협상단이 가서 미국과 협상을 할 것이고 그 외에 인도, 아세안 여기도 많이 관세를 많이 맞았어요. 그 외에도 뭐 이스라엘 같은 데가 할 것 같은데 하여간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결국 미국에 이끌려서 협상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EU가 지금 이제 자존심, 그 다음에 EU의 정치 지도자들은 또 자국 내 상황도 있으니까 버티고 있지만 너무 타격이 크기 때문에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고 가장 마지막에 내고를 할 것은 중국인데 한국은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대통령 선거를 대선을 2달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여간 시장은 변동성이 높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차분히 기다리고 오히려 저가 매수할 기회를 우리가 뭐 몇 주 후에 그런 상반기에 우리가 기회가 오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